자, 여러분 일단 그래서 진동도 좀 나가고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명하는 거 두 개만 일단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읍시다. 맞다. 아빠 입고 있었어요. 우영이랑 같이 좀 볼까? 우영이랑 둘이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가. 자, 그래서 여러분 89페이지부터 하면 되나요? 맞죠? 그래서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대우증명법이랑 규류법 이 두 가지를 일단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요거 좀 마무리만 하시면 숙제를 또 많이 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요, 고등학교 때 총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배워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뭐냐면 일단 대우증명법이고, 두 번째 게 규류법이고, 마지막 거는 이제 고2 때 배우는 수학적 기란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보시면 대우증명법이에요. 우리가 대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명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P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 우리는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요 밑에 있는 명제, 즉 대우 명제를 증명함으로써 원래 명제도 참이구나. 요거를 밝히고 싶은 게 대우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명제가 힘들 때 얘를 뭐 한다고요? 이 친구를 증명해서 참이라는 걸 밝혀요. 그러면 저절로 누구도 참이 된다? 이 친구도 참이 된다. 요렇게 하는 게 대우증명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n제곱이 홀수잖아요. 그러면 n은 뭐다? 반드시 홀수입니다. 우리가 제곱해 있는 친구를 가지고 원래 숫자를 생각하는 건 보통 어려워요. 근데 뭐는 쉽냐면 이거 대우명제 구해보세요. 원래 n이 만약에 뭐였다면 짝수였다면 제곱한 거는 짝수다. 얘를 증명하는 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어떤 수를 알고 그 친구를 제곱하는 건 쉽지만 제곱이 되어 있는 애를 보고서 원래 거를 유추해내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친구의 대우명제는 요거이다. 그래서 이 친구를 나는 증명을 할 거다. 그래서 1번이 사실 필요 없고 그냥 단계를 아는 거예요. 원래 1번 안 써도 됩니다. 1번 n이 짝수다. 이거를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n을 2k라고 하죠. 그리고 k는 당연히 자연수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뭘 보여야 돼? n제곱이 짝수다. 이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n을 제곱하시면 4k 제곱이 되는데 좀 더 확실하게 써주기 위해서 2 곱하기 2k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때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저절로 뭐가 된다? 자연수가 돼요. 됐죠? 그래서 명확하게 써주려면 이 친구는 자연수다. 따라서 2번 n제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뭘 써줘? 대우명제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대우증명이 끝납니다. 됐죠? 이게 대표적인 대우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증명하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간단한 것들은 다 쓸 수 있어도 조금 어려운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쓰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쓰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쓰기도 힘들어.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뭐로 나온다? 빈칸 채우기 혹은 전체를 쓰더라도 이 정도 간단한 거를 서술형 1번 정도로 물어본다. 만약에 객관식으로 물어본다면 빈칸 채우기 정도로 나온다. 그리고 얘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규류법이에요. 사실 규류법이 더 잘 나와요. 대우증명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89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증명했어? 풀이 바로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되겠죠? n이 홀수이면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 n제곱은 홀수이다. 이걸 밝힌 겁니다. n이 홀수이면 하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맨 마지막 보시면 n제곱은 홀수이다. 이거를 밝힌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얘들아 A 또는 B가 짝수이다를 반대로 말하면 뭐야? A와 B가 둘 다 홀수이다. 그러면 A, B도 홀수이다. 이걸 밝힌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에요. 곱한 게 짝수일 때 그 전 거를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려워도 각각을 알고 있을 때 곱한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대우증명법은 어떨 때 쓴다고요? 이렇게 뭔가 계산 결과가 돼 있을 때 그 전께 뭐게 물어보면 그걸 보면 거꾸로 바꿔서 각각이 뭐일 때 계산 결과는 뭐다. 이런 식으로 대우증명법을 바꿔서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 대우증명법을 많이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보기 3번 보세요. 보기 3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곱하기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다. 이걸 밝히고 싶은 거야. 마찬가지로 해도 계산 결과 이미 곱해진 애가 0이 아니면 그 전 것도 0이 아니겠느냐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우증명법을 보통 쓴다고요. 그 밑에 것도 보세요. n세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느낌 뭐지? 다 그 얘기야. 계산이 뭔가 된 친구가 이거면 그 전 거는 이거다. 5번도 마찬가지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홀수면 곱한 거는 짝수이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증명 자체는 하나하나 뭐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우증명법은 이 정도만 하시고 귀류법 볼게요. 2번 귀류법. 자,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겁니다.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약간 청개구리신 뽀로 야, 만약에 Q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Q가 아니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가정을 하고 시작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반드시 모순이 발생해요.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약간 역설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국어에서 약간 역설법 같은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럴 때 우리는 왜 이게 잘못됐을까? 처음에 요 Q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Q였네. Q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네. 따라서 Q가 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루트 2를 무리수이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 증명할 거예요. 처음에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잖아. 그럼 루트 2라는 게 굳이 쓰면 이런 거야. x가 루트 2이면 x는 무리수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2가 뭐가 아니라고 해?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 예를 들어 무리수가 아니라는 건 x를 뭐라고 가자는 얘기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유리수라는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분수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수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써주기 위해 어떤 표현을 써주냐면 P와 Q는 서로소라는 표현을 써줘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뭔가 억지로 이상한 점을 찾아낼 겁니다. 뭔가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게 이상한 점이 반드시 발생할 거예요. P랑 Q가 서로소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가 지금 뭐예요? 루트 2잖아요? 그래서 루트 2로 슬쩍 이제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겁니다.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P까지 곱해버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q제곱이 2p제곱이네? 즉 q제곱이 뭐야 지금? 짝수네. 2의 배수네. 그러면 이미 문제에서 힌트를 줬을 거야. 제곱이 짝수이면 그 전 것도 짝수이다를 이용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그것조차 밝히라고 하던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비슷한 거 했었죠? 제곱이 짝수이면 원래 것도 뭐라고? 반드시 짝수라고. 그럼 q제곱이 짝수이므로 q는 뭐다? 짝수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거를 증명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만약에 하라고 하면 아까 했던 그 대우 증명법을 이용해서 여기를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거는 증명하라고 안 해요. 보통 안 합니다. 그래서 q가 짝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q를 제가 이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짝수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죠? 여기서 a는 자연수예요. 사실 루트 2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써주시면 좋은데 안 썼다고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어쨌든 써보죠. 그러면 q가 이제 2a잖아? 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2p제곱은 4a제곱이 되는데 즉 p제곱이 뭐가 돼요? 2a제곱이 되네. 이것조차 뭐야? 짝수네. 제곱한 게 짝수면 원래 있었던 이 친구도 짝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q도 짝수고 p도 짝수죠?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약속했어? 서로소래매. 맞아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뭐라고 얘기해? 이는 p와 q가 서로소라는 사실에,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돼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 야 서로소야 라고 시작했는데 서로소가 아니게 돼버린다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 처음에 무리수인 애를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은 왜 발생했다고? 내가 처음에 잘못 예상한 거야. 잘못 예상한 거야. 따라서 루트 2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 무리수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규율법이에요. 뭔가 비슷한데 좀 다르거든요. 대우증명법은 뭐야? 얘를 뭐 해서 아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건데, 얘는 만약에 대우증명법으로 하려면 x가 유리수이면 x는 루트 2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숫자가 너무 많잖아. 숫자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루트 2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x가 유리수이면 x는 루트 2가 아니다를 밝혀야 된다고, 대우증명법을 하려면. 그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뭘 쓰는 거라고? 규율법을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상황에 적절한 증명법을 찾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그 밑에 91번 보세요. 91페이지에 있는 보기 6번 보세요. A, B가 서로소이면 A와 B가 모두 짝수인 것은 아니다. 얘들아 이거 대우 명제는 뭐예요? 대우 명제 한번 보여봐. A와 B가 모두 짝수이면 A와 B가 서로소는 아니다. 이거 대우 증명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대우는 뭐예요? n이 3의 배수이면 n제곱 플러스 3n도 9의 배수다. 그것도 대우 증명법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아주 특징적인 게 이 친구라고요. 얘는 대우 증명법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말도 안 돼. 모든 수에 대해서 다 밝혀야 된다고. x가 유리수이면, 즉 유리수일 때 그게 다 루트 2랑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규율법으로 쓰는 거라고요. 여기 있는 예시는 사실
좀 적절한 예시는 아니에요. 대우 증명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적절하진 않아요. 물론 얘도 대우로 할 수 있긴 한데 저게 규율법에서는 훨씬 더 유명한 예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증명 자체는 사실 여러분이 직접 한 줄 한 줄 써보시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구나, 어디서 이걸 빠뜨렸구나, 요거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발전 문제 175번 같이 만약에 조금 전체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럼 빈칸 채우기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풀어드려야 될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마플 개념 익힘 2번 보면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 요거 나오죠? 이게 사실은 규율법에 가장 적합한 예시가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넘겨서 9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94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체는 3단 문법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3단 문법 요거 여러분이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기 한번 마플 특강 문제 1번 슬쩍 한번 볼게요.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뒤에 뭔가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보기에 두 명제가 항상 참일 때 명제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 이게 만약에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봐봐.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잘하지 못한대. 얘들아, 이게 만약에 참이잖아? 그럼 누구도 참이라고?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야. 자, 이 명제의 대우가 뭐냐?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못한다. 잘하지 못한다. 이게 대우 명제란 말이야. 항상 그런 걸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다 슬쩍슬쩍.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는데, 우리 아니라 기호 잘 배운 거 있잖아.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수학은 잘하지 못한대.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말이 수학을 잘하면 영어는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역사를 잘하지 못한다. 그 말은 역사를 잘하는 애는 국어도 잘하겠네.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수학을 잘하면 국어도 잘한다. 얘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이야? 수학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로 나야 돼? 국어로 결론이 나야 된다고요. 그럼 딱 봐도 처음에 수학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네. 그럼 여기에다가 꼬리 물기잖아. 꼬리를 어떻게 물어야 나중에 국어까지 가겠어? 반드시 맨 끝에는 국어여야 되고 꼬리 물기니까 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어를 못하면 국어는 잘한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얘랑 똑같은 말이 국어를 못하면 영어는 잘한다. 그래서 위에 밑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을 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되겠죠? 국어를 못하면 없네요. 답이 없고, 그러면 영어를 못하면 국어를 잘한다. 없네? 그러면 또 여기까지 거쳐가야 되나 보다. 얘들아, 그러면 영어를 못하면 국어를 잘한다까지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나 잘못 봤나?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못한다. 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역사를 잘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 한 방에 가려고 했더니 또 거쳐가야 되나 보네요. 거쳐가야 돼. 여러분 여기 결국에 국어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는 게 복이 없잖아요. 바로 가는 게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잠깐 다른 애를 또 거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 국어까지 와야 돼. 그렇지? 근데 바로 가는 게 복이 없으니까 또 거쳐가자고요. 영어를 못하면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괜찮죠? 여러분 영어를 못하면 뭐를 못한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마침
여기를 엮어줄 수 있는 애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맞아요?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두 방에 가는 건가 봐. 여기가 역사가 들어가면 이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 거다? 아, 요만큼이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역사는 잘해야 된다. 혹은 역사를 못하면 영어는 잘한다. 얘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찾아봅시다. 영어를 못하면 역사를 잘한다. 여기 있네요. 3번에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역사를 못하면 영어를 잘한다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한 방에 가는 게 보통 이상적인데, 한 방에 못 갈 땐 저렇게 두 방에 가셔도 큰 상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요거 대응명대 이용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뭘로 할까? 마풀 특강 4번으로 한번 볼게요. 미술 시간에 모든 학생이 자신의 번호가 뒷면에 쓰여있는 종이에 각자 그림을 그린대요. 이때 홀수건 학생은 동물을 그리도록 지시를 했대요. 자, 홀수건은 뒤에 뭘 그린다고요? 동물을 그린다고요. 그럼 5번, 10번 학생은 번호가 보이도록 하고, 5번, 10번 이렇게 번호가 보이도록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사과 그림을 각각 그린 두 학생은 번호가 안 보이도록 책상 위에 그림을 놨대요. 여기 말이 있습니다. 말, 그리고 여기는 사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뭐만 약속을 했냐면, 약속한 게 뭐야? 홀수번 학생은 뒤에 뭘 그려야 돼? 동물을 그려야 돼. 홀수번 뒤에는 반드시 동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요게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 그림이 모두 위의 지시에 맞는 그림인지 알기 위해 다른 쪽 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 구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홀수면 뒤에 동물이 있다. 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도 확인하면 되냐면, 만약에 동물이 안 그려져 있으면 뒤에는 반드시 홀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잘 지켜졌는지 보려면 당연히 홀수 뒤에는 동물이 있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 짝수 뒤에는 뭐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짝수는 뭐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하라 그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동물이 아닌 거, 즉 사과. 얘 뒤에는 반드시 홀수가 아닌 애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얘가 지켜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따라서 5번이랑 사과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3번. 저 3번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문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뭐 A, B, C 나와서 예를 들어 뭐 A는 거짓말이야. B는 갑자기 C는 거짓말이야. D가 갑자기 근데 A 말은 맞아. 막 이런 것들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만 뭐 참일 때 혹은 한 명만 거짓일 때 결국에 어떤 결론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를 다 나눠야 돼.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거 보세요. 다음 중 열쇠를 가진 애를 찾고 싶어. 근데 열쇠는 중기, 태기, 해교. 왜 중기만 남자지? 아무튼 이 중에서 한 학생이 가지고 있답니다. 한 학생만이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두 학생은 거짓말을 한답니다. 다음 상황을 보고 중기, 태기, 희교 중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누구인지 한번 말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명만 진실이야. 그럼 1번 뭐부터 해봐. 일단 준기가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준기가 만약에 참이고 나머지가 거짓이면, 자, 내가 열쇠를 갖고 있대, 준기가. 그럼 열쇠 누가 갖고 있어야 돼, 지금? 준기 말에 의하면 이거 준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태희가 뭐라 그래? 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인데 이거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태희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태희 때문에 준기는 열쇠를 준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거야. 준기랑 태희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준기랑 태희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참이고 둘 중에 한 명이 거짓이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한 명만 거짓말하고 한 명은 참이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준기랑 태희는 무조건 똑같이 참을 말하거나 똑같이 거짓을 말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한 명만 참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만 참일 거야? 해교만 참이겠지. 요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고요. 해교가 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해교 말 들어보자.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라고요. 그럼 해교는 뭐야? 열쇠를 안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준기 거짓말하고 있다 했잖아.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럼 준기도 안 갖고 있겠네. 그럼 준기랑 해교가 둘 다 없으니까 누가 갖고 있어? 해이가 갖고 있어. 뭐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거라고요. 당연히 3명만 나올 때는 쉬워. 근데 8번 같은 거 보세요. 4명 나오지. 맞아요? 그럼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 혹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애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된다고. 자, 그 중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애 있어요? A는 C가 범인이래. C는 B가 범인이래. 일단 A랑 C는 다른 얘기죠. B가 나는 범인이 아니래. 뭐,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 없죠? C는 거짓말을 했다. 뭐 똑같은 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A가 참이고 나머지 거짓일 때 B가 참이고 거짓, C가 참이고 거짓, D가 참이고 나머지 거짓. 이걸 다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는 표로 아예 그려놨죠? 그래서 표로 이렇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약간 논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명제에서만 볼 수 있고 뒤에는 이제 이런 거 절대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기 D 한번 보시겠어요? D에서 C가 뭐라고 했어요? C가 거짓말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C가 거짓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D가 참이라고 해봐. 그럼 C는 뭐예요? D가 만약에 참이면 C는 뭐야? 거짓이죠. 자, 잘 봐봐. D가 참이면 C는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맞죠? 악의가 맞잖아. D가 뭐라고 했어? C는 거짓말을 했어. 근데 D가 참이면 C는 거짓말이라고요. 이건 악의가 맞다고. 맞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D가 거짓말이라고 해봐. D가 거짓말이면 C는 저절로 참말이 되는 거죠. 이거 악의가 맞다고. 근데 예를 들어 D도 거짓이고 C도 거짓일 수 있어 없어? 그건 안 된다고. D가 거짓이면서 C가 거짓일 수는 없다고. 그리고 D가 참이면서 C가 거짓일 수 있어 없어? D가 참이면서 C가 참일 수 있어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C나 D 둘 중에 한 명만 참이고 나머지 한 명이 거짓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 알겠지?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4가지를 다 살피지 않고 2가지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필요 충분 조건 박건쌤이 다 설명해 주셨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죠. 도영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뭐였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자, P면 Q이다가 뭐일 때? 참일 때. 우리 참일 때 이렇게 화살표 2개로 한다고 했습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다를 저렇게 표시한다고요.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우영아 무슨 조건? 무슨 조건? 까먹었다. 도영아 무슨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에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누가 충분이고 누가 필요인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때 저한테 선행 들은 사람은 제가 한번 해줬을 텐데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래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썰렁해도 욕하지 말고 잘 들어봐. 알겠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치읓이고 이거 피읍이잖아요. 그치? 아니 하자. 또 걸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잘 못 그리는데. 뭡니까 이거? 오! 총입니다. 총을 딱 쏘면 뭐가 나요? 피가 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헷갈립니다. 무조건 화살표 쏘는 애가 총이고요. 화살표 맞는 애가 피예요. 알겠죠?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만 아시면 이제 마플 개념 익힘 2번으로 바로 넘어가죠. 1번은 지난 시간에 했다고 하시던데? 맞죠? 안 했니?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마플 개념 익힘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너무 쉬운데? 1번은 그냥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고요. P가 Q는 뭐가 나와요? 0부터 2가 나와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쏙 들어가?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죠. 이렇게 쏙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Q고 얘가 P일 때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작은 게 큰 것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도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걸 하죠. 184번 한번 풀어볼까요? 뭐 여러분이 충분 필요만 안 헷갈리면 누구한테 들어가는지만 딱 아시면 그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결국에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A0, B0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를 찾으라는 겁니다.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A 플러스 B 루트 M은 얘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얘가 0이면 이거 0이 둘 다 0인가요? 만약에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면 이거 0이에요? 아니죠. 왜요? 이유가 뭐예요?
발레를 한번 들어볼까? A가 루트 N이고 B가 뭐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잖아요. 자,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건 됩니까? 이건 되죠. 그래서 얘는 이거에 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됐죠? 필요 조건이라는 건 뭐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값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큰 범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A, B 값을 만족시키는 집합이 요 원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원소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1번은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할 거고요. 2번이랑 4번이랑 사실 비슷한 얘기죠. 3번도 여러분이 알 것 같아서 얘네들은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해? 완전 제곱식 형태로 썼을 때 저기는 플러스로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게 0이 되려면 항상 둘 다 0일 때밖에 없다는 거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마플 개념 익힘 3번 나오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 그리고 필요 조건이 되는 거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가 커, Q가 커?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P가 Q에 쏙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요거를 만족하게 찾으라는 거였고 2번은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찾으라는 거고 그 말은 Q가 P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것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앞에 푼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특별히 제가 풀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요건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187번에 너무 쉬운데? 187번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187에 2번. 자, 그래서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명제라는 걸 가장한 그냥 앞에서 배운 거 복습이에요. 집합이랑 명제는 다 이렇습니다. 넘어가서 마플 개념 익힘 4번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얘들아 4번에 1번 보세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 이거는 x 빼기 1이 0이 아니다. 이게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보통 우리 아니다 얘기 나와버리면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 얘를 제가 p라고 할 거고요. 조건 p. 조건 q는 뭐냐면 x 빼기 1이 0이 아니다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성립한다고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요. 그 말은 p이면 q에다가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뭐도 성립하겠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성립합니다. 우리 보통 이거 등호 들어가면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등호에 아니다 붙어 있으면 없애시는 걸 추천해요. 악차 하다가 틀려. 됐죠? 우리는 맨날 등호만 맞다 보니까 아니다 들어가 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Q가 아니면, Q가 아니라는 건 뭐야? X가 1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뭐다? 0이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잠깐 볼 건데요. 얘들아, 2번에서 이게 뭔 얘기니? 루트 x 빼기 8분의 루트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루트 2의 x 빼기 8분의 x 플러스 1이래요. 뭔 얘기야, 이거?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분모는 뭐가 돼야 돼? 예성아? 분모 뭐가 돼야 돼? 음수. 분자는? 양수. 틀렸습니다. 등호도 들어가야 된다. 됐죠? 여러분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혹시나 x가 마일이 아니다 이런 거 있는지 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호도 들어가도 됩니다. 얘가 0 돼버리는 순간 둘 다 0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p입니다. 결국에 p는 뭐예요?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 얘가 p입니다. 그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에 쏙 들어가면 되겠다. 풀 수 있겠죠. 등호 조심하셔야겠네요. 여기 등호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고 여기 둘 다 안 들어갔으니까 등호 쓰실 때 좀 덜 조심해도 되겠고요.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풀 개념 익힘 5번 한번 보죠. 5번 보시면 여러분 P가 Q가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똑같지? P이면 뭐가 아니다? Q가 아니다. 요거 진리집합으로 표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P라는 친구가 어디에 포함된다?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얘들아 근데 이거 보자마자 어떤 그림인지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거든? 물론 어떻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다가 Q의 여집합 이렇게 써놓고서 P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이야.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거 보자마자 기왕이면 이거 말고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그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P가 여기 이렇게 있고 Q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야.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P가 Q의 여집합에 쏙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뭐야? 여기가 Q잖아요. 그러니까 Q랑 P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지금 발전 문제 193번 한번 풀어보시죠. 발전 문제 193번. 세 개 다 풀어보세요. 이거는 어차피 연습도 좀 할게요. 집합이랑 명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다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이거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렇게 그리고 해도 돼. 똑같은 거예요. 얘도. 일단 에라 모르겠다 할 때는 어떻게 그리면 돼? PQ 일단 그리세요. 아무렇게나. P가 있고요. 여기 Q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딱 그려놓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P 합집합 P에다가 누구를 합집합한대요? Q 차집합 P 여기 빨간 색깔 부분을 합집합할 건데 그랬더니 P랑 똑같대요. 그 말은 얘가 뭐라는 거예요? 빨간 색깔의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빨간 색깔의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뭐야? 아 Q라는 친구는 원래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아 여기에 색방살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Q가 P에 어떻게 된다? 포함되겠네.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2번은 뭐 거의 똑같거든요. 3번 보시면 PQ를 그냥 그리세요. P 있고 Q 있고 R 있고 뭐 전체집합도 뭐 원래는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R 차집합 P R 차집합 P 여기 있네. 아! 잘못했어요. 바꾸면 되지. R 차집합 P 잘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P 차집합 Q P 차집합 Q 여기 있다. P 차집합 Q 헷갈려. 여기죠? 이렇게 했던 여기가 뭐예요? 공집합이에요. 아, 그럼 빨간 색깔도 뭐 공집합, 노란 색깔도 뭐 공집합이란 얘기예요. 됐지?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R은 결국에 어디 있는 거야? R은 여기밖에 없어요. R은 여기밖에 없는 거야. 조금만 있는 거예요. P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P입니다. 아, 결국에 어쨌든 간 둘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Q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Q가 여기 있고요. 제일 큰 겁니다. 그 안에 P가 있고 그 안에 R이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어차피 세 개가 다 똑같지는 않다고 했기 때문에 Q의 진부분 집합, P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R은 Q이기 위한 당연히 충분 조건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플 개념의 힘 6번. 안 합니다. 안 해요. 몇 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못하시면 다음에 질문을 받기로 하고 일단 숙제는 이거 많이 냈다가는 다음 시간에 질문만 받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1번까지만 하시죠. 108페이지까지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 거 모르는 거 질문 몇 개만 하다가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몇 번 한번 해볼까요? 127번. 바로 보죠. 못 물어본 거는 다음에 물어봅시다. 127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1부터 100입니다. 자, 그리고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가나 조건을 만족한대요.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걸 구하래요. 일단 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적어도 3은 하나 들어가. 그리고 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A의 원소 2개 가져다가 더한 것도 들어가. 근데 이미 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3이 들어간다며. 그럼 3이 들어가고 3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도 들어가야 돼요? 6도 들어가야겠네. 맞죠? 그러니까 6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이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요? 6도 들어가네.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가야 돼? 9도 들어가야 되겠네. 다른 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얘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3이 들어가는 순간 6도 들어가야 되고 9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3의 배수랑 3의 배수는 모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3부터 99까지는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요겁니다. 제일 작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근데 왜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무조건 답 아니에요? 라고 묻는다면 3이 들어간다고 했지 다른 게 안 들어간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만약에 1이 들어가면 누구도 들어가? 4도 들어가고요. 7도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치만 문제에서 3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몰라도 여기 있는 애들만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는 100%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29번에 2번.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10입니다. 자, 근데 A는 1, 2, 3, 4, 5, 6이에요. 이게 A입니다. 그리고 교집합 X. B는 1, 3, 5예요. 얘는 B인데 합집합 X 했을 때 어땠으면 좋겠다? 똑같았으면 좋겠대요. 됐죠? 흰 색깔의 원소, 흰 색깔의 원소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죠. 일단 확실한 거는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비합집합 X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1, 3, 5는 반드시 갖고 있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최소 1, 3, 5는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도 최소 1이랑 3이랑 5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1이랑 3이랑 5가 있으려면 반드시 X에는 1과 3과 5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 겹치는 거 찾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또한 얘들아 X에 2가 들어가면 돼, 안 돼? 뭐야? 손은 뭐야? 아니지. 자, X에 2가 들어가면 돼, 안 돼? X에 만약에 2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 2가 생겨요. 또 여기 2가 또 생기네.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여기 2가 들어가면 X에 2가 들어가면 여기 2가 생기는데 어차피 X에 2 들어가면 여기도 똑같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2는 얘는 상관이 없어요. 4도 마찬가지겠죠? X에 4가 들어가면 여기는 4가 있고 여기도 4가 있어요. 6 들어가면 6 있고요. 6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1, 2, 3, 4, 5, 6까지 신경 썼으니까 혹시 7, 8, 9, 10은 어떻게 돼야 될까? 얘네들은 아직 확인을 안 한 거라고요. 만약에 7이 들어간다고 해봐. 여기 7이 들어가면 이쪽에 7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A가 없으니까. 근데 X에 7 들어가는 순간 여기 7이 생겨버려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8도 들어가면 8이 들어가봤자 이쪽엔 8이 없지만 여기 8이 생겨요. 다 안 돼요. 따라서 3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4개는 절대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개 나오겠죠? 이렇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134번에 2번. 자,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다음 단계로 서술을 하랍니다. 7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요. 그 다음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의 집합을 B라고 하겠답니다. 여러분 그럼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7의 배수니까 7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어? 98까지 가능하겠죠? 자, B라는 친구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거니까 3, 8, 13, 18 뭐 이렇게 가겠죠? 나중에 어디까지? 당연히 98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 겹치는 건 몇 개일까요? A 교집합 B는 몇 개일까? 딱 몇 개
25잖아. 끝자리가 3 아니면 8인 거 찾으면 돼요. 뭐 있어? 일단 28 있고요. 됐지? 여러분 이런 거 특징이 있어요. 얘는 7이랑 관련이 있지. 7의 배수랑 관련이 있고 얘는 5의 배수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7과 5의 최소 공배수가 35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건 35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2단계에서 N,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는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요거 14개. 얘 몇 개? 몇 개? 20개입니다. 오늘 몇 개죠? 몇 개 빼자? 3개 빼자. 31개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7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그리고 뭐도 아니어야 돼? 5로 나누었을 때 3이 남아서도 안 된다고요. 이걸 만족하는 원소에서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전체 몇 개에서 100개였죠 아까? 100 미만이구나. 99개에서 몇 개 빼자? 그리고 31개 빼자. 그러니까 68개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또 없습니까? 없으면 기가 막힌데 이거? 시간이 짱 빠졌네. 진짜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숙제 안 하신 분 남으셔야 되고요. 우영이, 다승이, 동영이 됐죠? 예성이는 다음 시간에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시험 없고 나머지 분들은 오답 공부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